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40이 넘은 나이에 이혼을 겪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굳세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흔한 아줌마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지만 오빠들이 학교를 가야 한다며 집에서는 저를 학교에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제가 가게 된 곳은 인근 도시의 공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오빠나 남동생의 학교 진학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저보다도 어린 학생들부터 제 또래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래의 친구들이 많고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휴일이면 인근에 나가서 놀았는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술을 마시거나 나이트 클럽에서 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혼한 신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기도 했고 저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놀기는 했지만 제대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신랑이 이끄는 대로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첫 명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연애를 하고 있으니 명절에는 인사라도 드려야 하지 않냐는 그의 물음에 저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신랑 집에 인사를 드렸는데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하게 결혼 쪽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둥절하게 앉아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혼전 임신이 흔한 경우도 아니었고 책임을 진다는 신랑의 말에 홀랑 넘어가서 결국 결혼을 하고 예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학창시절까지 집에서 사랑받는 막내딸이었는데 위로 오빠들만 있다 보니 그동안 고향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형편만 괜찮았다면 저도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고 무탈하게 취업을 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남아요. 그랬다면 이른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튼 어린 나이에 다른 사람의 가족과 외부인인 제가 한 가족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혼자 안절부절하고 식사 중 물이라도 다 먹으면 일어나서 내가 물을 떠와야 하나 눈치를 봐야 했고 명절이나 제사 때는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어느 날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요즘에야 제사 지내면 점심 무렵에 친정집으로 가곤 하는데 제 시절에는 그래도 그날 저녁이나 늦으면 다음날 아침에 친정집에 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집살이라고 하나요? 시어머님의 간섭이 어찌나 심하신지 아들을 낳고 채 얼마가 되지 않았을 때부터 애가 하나만 있으면 외로워서 안 된다고 하나 더 낳으라고 재촉을 하시고 명절이나 주말에 놀러를 가면 음식하는 걸로 얼마나 면박을 주시던지 오죽하면 저희 신랑 제가 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며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오기도 하고 그걸 시댁에 말해서 제가 음식을 배우러 시댁에 다녔을 정도예요. 이렇게 시댁에서의 괴롭힘만 있었다면 예쁜 아드님 봐서라도 듬직한 신랑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참고 시간이 약이다 생각하며 한 번 더 참았을 것 같은데 저희 신랑 술, 도박, 여자 정말 골고루 많이도 해서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술을 좋아하는 건 연애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첫 아이 출산 후부터 질 나쁜 지인들과 어울리더니 돈이 생기기만 하면 노름판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 아이 돌이라고 들어온 돌반지부터 시작해서 팔 수 있는 건 죄다 팔고 그러다가 결국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공장에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어린아이는 먹이고 입혀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노름을 하면서 노래방을 다니고 그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도 피고 저에게 걸려서 싸우고 이런 상황이 몇 번이나 반복되니 정말 못 살겠더군요. 이렇게 답답한 속을 친정에는 걱정하실까봐 말도 못하고 시댁에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면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참으라고 아이가 하나 더 태어나면 아빠로서 책임감이 생겨서 잘 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또 그 멍청한 말에 홀랑 넘어가서
참고 둘째가 태어날 때까지 돌을 닦는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아이를 출산하는 날에도 술을 먹고 도박을 하러 갔어요. 정말 도박은 손목을 자르는 게 아니면 끊을 수가 없는 건지, 그 뒤로 그 여자랑 계속 만났는지 저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 어찌 보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아이를 2명 낳고 나서부터는 부부관계를 피했고, 신랑은 부부 사이에 관계가 없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제로 추행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첫째 아이가 잘 챙겨줘서 다행히 둘은 우애가 좋게 자랐어요. 정말 수도 없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안타까워서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오는 날이면 흉폭해지는 신랑을 피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이나 친정으로 도망가 보기도 했는데, 그럴 때의 결과는 더 좋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신 채로 차를 몰고 와서 사고를 내거나 택시를 타고 쫓아와서 더욱 심하게 저와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했죠. 어느 날은 혼자 사는 친구 집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저에게 바람난 년이라며 손가락질을 하고 손찌검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고등학생일 때 신랑이 던진 잿더리에 맞아서 머리가 찢어졌는데, 그러는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저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과 구급대원이 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누가 봐도 가정폭력이란 걸 알았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다들 그러고 산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신랑은 유치장에 잠시 있다가 술도 덜 깬 채로 풀려났습니다. 화가 치솟을 대로 치솟은 신랑이 너무 무서웠고, 저는 살아야겠어서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어머님이 오셔서 말려주셨고요. 술만 먹으면 뭐가 그렇게 화나고 못마땅한 건지. 그래도 그날 이후로 아들과 딸은 저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지 술 취한 아빠를 몸으로 제압해 주기도 하고, 아빠가 없을 때면 저를 더 살뜰히 챙겨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아이들도 커서 자신의 앞가림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혼을 해야겠다고요. 그렇게 둘째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원룸집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신랑에게는 이혼을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의 폭행과 행실들을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순순히 이혼은 해줬지만 양육비는 줄 수 없다며 아이들과 나가라더군요. 그렇게 이혼한 이후로 일을 닥치는 대로 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잘 자라준 아이들이 스스로 앞가림을 잘 해준 덕분에 조금씩 빚도 갚기 시작했고요. 또 그렇게 10년 정도 있다 보니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요즘은 손주들을 돌보며 자식 내외에게 소소하게 용돈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손주를 봐주는데 며느리가 힘들까 봐서 이유식도 배달을 시켜주고 가곤 했습니다. 아이 돌보는 것만 해도 아주 힘든 일이라고 하면서 절 많이 배려해주고 항상 고마워해주는 며느리였어요. 그렇게 이유식 배달을 항상 젊은 아줌마가 해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또래의 중년 남자가 배달을 해주더군요. 그 싹싹한 새댁은 이제 일을 안 하냐고 물으니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둬서 사장인 본인이 직접 배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쩐지 낯이 익어 자세히 보았더니 예전에 공장에서 같이 일을 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오랜만에 힘든 시기에 같은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을 만나다 보니 참 반갑기도 하고 할 이야기도 많더군요. 그 사람은 참 성실하게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렇게 공장에서 돈을 많이 모으고 요식업을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다시 회사도 다녀보면서 지금은 자식 부부와 함께 이유식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얘 친구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손주를 데리고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어요. 이 나이쯤 되니 주변에 친구 하나가 참 귀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결혼 후 아이 하나를 놓고 잘 지내다가 몇 년 전 유방암으로 사별의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종종 밥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있으니 저도 삶에 활력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얼마 뒤 이 사람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며
저에게 교제 신청을 해왔습니다. 뭐랄까요? 그 말을 듣는데 황당하기도 하면서 뭔가 행복하기도 하고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늙다면 늙고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고는 웃으면서 보내긴 했지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더군요. 그런데 요즘 제가 묘하게 들뜨는 걸 며느리가 알아본 건지 슬쩍 물어보는 겁니다. 어머니 요즘 기분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은근히 물어오니 저도 그저 가볍게 좋은 친구가 하나 생겼다고 말을 했는데 의외의 대답이 며느리에게서 들려오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러더군요. 어머니, 긴 인생 앞으로 후반부를 시작해야 할 시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후반기를 함께하고 싶은 친구가 생기셨다는 건 정말 축하해드리고 싶고, 저와 남편은 둘이 가끔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머니는 응원해 드리자고 했었어요.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안목도 믿고요. 축하드려요 어머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해주는 며느리에게 어찌나 고맙던지요. 결국 아들 며느리의 응원에 힘입어 결국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고 70을 바라보는 중년의 나이에 제대로 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자식들이 있다 보니 재우는 꿈도 못 꾸지만 아무 날도 아닌 날 우연히 들가에 꽃을 따다주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먹여주는 이 사람과의 하루하루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항상 서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이좋게 지내자고 말하는 이 사람을 보고 있으면 아마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면 이 만남의 곁에 자식들도 함께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다행히 양가의 자식들도 저희의 만남을 응원해줘서 명절이나 생일에 만나진 않지만 선물을 보내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식사를 하는 자리도 갖고 있답니다. 중년에 이런 마음과 감정을 갖는 게 다른 분들에게 혹여나 손가락질을 받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늘 힘들기만 했던 제 삶에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행복해도 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